김호중 진술 번복, 증거 인멸 시도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기사들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구속됐으면 끝난 거 아니냐, 구치소 가게 되는 거면 끝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무려 수십억 원의 또는 수억 원 이상의 이 변호사까지 대동한 김호중 씨입니다. 결국 이 수사 결과가 땅땅땅 나올 때까지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항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과연 김호중 씨가 검찰 측에서 구형하는 그런 징역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법조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정황 증거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확실한 팩트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김호중 씨가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자충수로 인하여 사태를 키우게 되었고, 신병 확보가 경찰 측에 성공이 되며 수사에 탄력이 붙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증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참 중요하거든요. 김호중 휴대폰 비번을 제공했다면 구속을 피했을까? 괘씸죄가 더 큰 화를 불렀나? 김호중 씨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구속이 안 됐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거인멸이 굉장히 우려가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김호중과 같은 유명인 연예인의 경우 마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대범죄가 아니고서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도주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씨 측은요, 앞서 핸드폰 제출까지도 거부를 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겨우 아이폰 세대가 압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죠. 여기엔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 아니라 미국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 비밀번호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핸드폰의 비밀번호조차 풀기가 어려운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애플 같은 경우 특히나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법조계에서는요, 김호중 씨 측이 이런 일련의 거짓말들을 하지 않았다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에 대한 기망, 진실을 은폐하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의 폭넓고 재빠른 조사와 영장 청구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것이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5년형이라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예측까지 괘씸죄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법조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김호중 씨는요, 굉장한 인기만큼이나 요례없는 질타를 받게 됐고 그날의 사고 이후의 대처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팬덤 층은요, 여전히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황당할 따름이죠. 김호중 팬들, 큰 죄가 아닌데 구속했냐? 우리의 책임도 크다. 김호중 씨의 이 팬카페는요,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댓글들이 빗발칩니다. 속상하다, 안타깝다, 구속 결과에 팬들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신중해야 한다. 일부 팬들은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무슨 구속수사까지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탄원서를 제출하고 팬클럽 차원의 강력한 조처를 주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빗발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오죽했으면 김호중 씨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많은 분들조차 김호중 씨의 팬덤이 지금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이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결국 김호중 씨의 팬덤이 이 사태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범죄자가 될 줄은 몰랐다. 연예인의 이름을 딴 김호중 씨의 소리길, 또 각종 지역별 이벤트로서 만들어진 것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리길, 철거를 해야 하나, 유지를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다.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컨텐츠는요, 특히나 연예인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김호중 씨가 범죄자가 될 줄 알았나? 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김천예고를 졸업한 김호중 씨의 이 김호중 소리길은요, 사실 주말마다 이렇게 자녀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었던 관광 명소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제 빗발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로 빅뱅의 승리의 이름을 딴 승리숲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빅뱅의 승리가 큰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철거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철거가 많이 된 곳도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소리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호중 씨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관광 명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조차 이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이번 여파는요, 너무나 거대합니다. 오죽했으면 음주운전이 걸리면 소주 병나발부터 불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 음주를 하여 일명 술타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캔맥주를 구매한 것도 같은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김호중 씨의 이번 결과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들도 김호중 씨처럼 냅다 술부터 구매하여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김호중 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음주운전에 있어서 꼼수란 꼼수는 김호중 씨가 다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이번 김호중 씨 사태를 두고서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러한 얘기도 있어요. 김호중이 구치소에서 아이폰의 비밀번호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분석관이 발표했는데 너무 놀랐다. 또는 김호중 씨가 구치소에서 식사를 거부하고 넋이 나가 있다. 자, 이런 썸네일로 만드는 가짜뉴스 채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썸네일이죠. 제 썸네일을 이제 대놓고 따라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 글자만 쭉 따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적은 썸네일 아닌데 굉장히 제 썸네일의 글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속 유치장에서 저녁 식사를 거부했다. 또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무슨 가사 도우미가 있었다. 유명한 땡땡땡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채널이죠. 제가 조만간 아주 제대로 들고 파볼 예정인데, 자, 이런 가짜뉴스 채널 때문에 오히려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에게는요, 이상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등등의 대변할 수 있는 이상한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의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혼동을 주게 되죠. 지금 현재 김호중 씨는요, 아직 유치장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치소로 10일 안에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안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간밤에 이런 충격적인 예고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입을 연 유튜버에 대해서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고소까지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씨가 학창시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다뤄드렸죠. 그런데 보이시죠?
저 유튜버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겠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호중 씨의 팬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요. 맞은 놈이 참 말이 많다. 왜 이제 와서 피해자 행사를 하느냐? 2차 피해까지 줬고요. 김호중 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요. 피해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냐. 김호중 씨 본인도 이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한 해 만에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피해를 당했던 학창시절의 이 증언자들은요, 원하는 것이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사과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한 사람만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의 당사자들이 증언을 해줬는데 이것을 가짜라고 하니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당시의 목격자들까지 확보를 했고요.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과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에게까지 이 팬이라는 미명하에 말을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모습까지 망설이지 않고 하는, 이것이 정말 팬심이 맞습니까? 팬심의 도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간밤에 내가 어떻게든 저것을 해버리겠다. 어떻게든 그 유튜버 내가 끝내버리겠다. 결국 삭제는 됐지만 이것을 수집해서 당사자는요, 유튜버 당사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를 넘은 팬심이 어디까지일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김호중 씨의 사태가 사회적으로 많은 피로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쏟아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뺑소니 사고로 추락한 트바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추락한 것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이제 조만간 10일 안에 어느 정도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만큼 아마 법원에서도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빠르게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결국 이 논란 끝에 트바로티는 추락하고 말았다 라는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 대중분들도 이토록 분노할 일까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방비만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여파가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만큼 이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결국 논란 끝에 이 트바로티가 추락했다라고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많은 비행을 일삼았지만 33살 된 김호중 씨의 영화 파파로티의 모델이자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건달들과 어울리는 등의 시기를 보냈지만 성악가라는 꿈을 위해 경북예고에 진학했고 퇴학당할 위치에까지 놓였지만 은사를 만나게 되면서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되어 지금의 스타까지 왔는데, 결국 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김호중 씨는 트바로티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요, 판사까지 분노를 했겠습니까? 결국 대중들을 기만했고 이래서야 과연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라는 칼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대놓고 덮어씌웠고 포승줄을 묶인 채 유치장으로 가 이제는 구치소로 향하게 됐죠. 거기에 소속사의 대표는 증거인멸, 본부장 역시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대중을 향한 김호중 씨의 이런 기만적인 행보가 더욱더 큰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는 모든 것이 김호중 씨의 잘못이었다라 결판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석연치 않은 고백들이 의혹과 비판 반응을 부추겼고 결국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 출석에서도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김호중 씨, 법정에서는 판사까지 결국 분개함을 터뜨리게 됐죠. 자, 하지만 김호중 씨,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성악가로서의 재능을 찾았던 청소년 파바로티가 결국 스스로의 잘못된 언행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호중 씨가 사랑을 받아온 데에는 실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트롯 가수들이 마찬가지지만 다들 힘들었던 환경과 가정사를 딛고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라는 그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커지고 만 거죠. 거기에 심지어 늑장 사과와 대응 과정에서의 대중을 향한 기만적 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팬들, 아리스들에게는요,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오직 진심 어린 빠른 사과였을 뿐인데 죄송합니다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 이렇게 최악으로 흘러갔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아리스라는 팬덤 중에서도 특히나 일부 팬덤인지 전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치권 이슈 은폐 용도가 아니길 바란다. 김호중이 구속되고 난 이후 바로 김호중 씨의 팬덤의 성명문이 발표가 된 건데 이 성명문 내용이 참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 일부 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24일 법원에서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팬들은 재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동안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김호중이 향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김호중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팬들의 진심을 너무 곡해하지 말아달라. 훗날 김호중이 다시금 피어오를 그날을 학수고대하겠다. 끝으로 마라톤 생중계를 연상하게 하듯 수사 과정이 일거수일투족으로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김호중을 향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명문을 올린 작성자는요, 너무도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다잡고 여론을 살펴 성명문 초안을 올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팬들은요, 이 성명문을 접하고 나서 여론이 흔들립니다. 맞다.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 과한 몰매를 맞았다. 어떻게 모든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수가 있었냐? 김호중이 오죽했으면 자존심 운운했겠냐? 성명문에 대하여 적극 공감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의 팬덤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이게 뭔가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김호중 씨의 전체 팬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일부 팬덤이 극성으로 무지성적인 김호중 씨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증거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가 저 하나만이 아니죠. 물론 땡땡땡땡 네 글자 뭐 그런 가짜뉴스 채널을 빼고서는 상당히 많은 채널들이 김호중 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성을 위한 내용을 저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런 메일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차마 읽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이세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김호중 씨의 영상만을 제가 최근에 올리고 있는데 이게 5월 24일 저녁 10시 54분에 뜬금없이 저에게 보내온 이메일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자, 뭐에 대한 비판이겠습니까?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아마 팬이나 일반인이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들의 이면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에게 악플을 받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별의별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또 이런 공익성을 위해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헛소리와 또 그런 영상 올려서 돈만 벌어 먹으려고 한다라는 비판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황당할 따름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런 여론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김호중, 강영욱 왜 김건희 나오자 사건들이 터지나 음모론이 술렁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개 행보를 재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시기와 맞춰서 지금 김호중 씨 사태가 너무나 집중되고 있다. 지금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듯하게 짜맞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정치권에 대한 뉴스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쪽 세계도요. 와, 정말 부당함과 황당한 사건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마 이건 뭐 제가 차후에 다루게 될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찌됐던지 간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될 정도로 김호중 씨에 대한 저런 지지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김천 씨도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예산을 2억 원이나 들였는데 굉장히 난감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예산도 2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정도 들어갔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김천 시장은 알 수 없는 돈 거래가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와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소리길 어쩌겠습니까? 철거 문제를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가 구속됐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철거 여부를 판단하겠다. 당초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시의 입장이 번복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돼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철거할지 말지 기로에 섰습니다. 구속됐으니 철거해라. 또는 철거하면 오히려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손해를 볼 거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이 소리길은요. 주말이 돼도 한산합니다. 뭐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말만 되면 꽤나 많은 보라색을 입은 팬들이 방문하던 이 소리길이요. 한산해졌을 정도입니다. 이거 왜 한산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김호중 씨가 사회적 범죄자가 된 것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남관 변호사 역시 전관대우를 아마 여기에 적극 활용할 것 같아요. 술을 먹었다고 도 인정을 했고 뭐 비틀거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건 약물을 했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검찰과 경찰이 입증을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김호중 씨 측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결정적 증거도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쪽이 더 증거가 많냐로서 이 법정 싸움은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호중 씨 유치장에 이어서 구치소 그 뒤엔 뭐가 있습니까? 깜빵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징역형이 확정됐을 경우 완벽한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혔을 때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범법자입니다. 더 이상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예상 형량에서 가수 생활이 아예 끝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많은 법조계인들이요. 김호중 씨의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들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굉장히 큰 형량이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 징역 15년형까지도 뜰 수 있다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사실 사건도 너무나 많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요. 위험운전치상죄로 적용을 하여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허위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범인 도피죄까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대치로 따지면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CCTV에서 걷는 모습이 흔들린다라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 측은 황당하게도 저는 원래 비틀거려요 라는 영상 자료를 또 요번 영장실질검사에서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최대 징역형 15년형인데 사실 최대치이기 때문에 15년형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최소 1년에서 3년형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구치소로 이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죠. 자, 왜 철창신세를 지게 됐느냐? 많은 기자들이 끊임없이 이 기사를 쏟아냅니다. 향후 수사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나 김호중 씨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이번 사태를 뭐 막내급의 직원이건 뭐 매니저건 대표하고 본부장이 짜고 친 고스톱이건 하나같이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핸드폰 3대가 압수되었음에도 사생활이 담겨 있다라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뒤집어 보면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엔딩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타이틀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김호중 씨의 이 조사에 대한 과정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없다라는 게 가장 명확한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10일 이내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구치소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마 강남경찰서에서 앞에 말했던 핸드폰 번호, 사생활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집요하게 아마 계속하여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핸드폰 세대에 분명히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다라고 많은 누리꾼들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아마 제대로 조사가 돼서 세대가 포렌식 복구가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구속되는 데까지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 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라면 김호중 씨의 사례를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메모리 카드도 먹었죠. 거기에 온 소속사가 나서서 김호중 씨를 커버치려고 했죠.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도 성금을 모으고 그렇게 응원을 보냈지만 구속되는 데까지 불과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구속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이제 경찰 수사에는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유치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구조냐? 자, 제가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경찰서 유치장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바로 경찰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유치장 안에서 김호중 씨를 재우고 일어나면 조사하고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식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유치장 안으로 뭐 음식을 넣어줘서 식사도 하고 화장실이나 대변 용변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유치장 안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세수랑 양치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유치장 쇠철장 안에서 김호중 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 뭐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알다시피 뭐 취재진들이 앞에 많으니까 나는 무조건 비공개 귀가하겠다, 그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외쳤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 지키려다가 오히려 이런 창살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는요, 명명백백하다면
김호중 씨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음주 사실을 차후에 인정을 한 것처럼 결국 본인에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잘못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감추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호화전관 변호, 방패 소용없었다. 김호중 결국 구속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됩니다. 증거들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황 증거들이 대다수입니다. 명확하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마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 장면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음주 모습이 맞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화정관 변호사가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가 나서서 일단 김호중 씨를 구속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인멸, 또 다른 본인을 변호하기 위한 차선책들을 계속하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피의자를 수행하듯 따라 나섰던 전직 검찰 2인자의 처신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 호화정관 방패가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거짓말을 하고 버티기를 하고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국 이번 사태를 빠져나가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영장실질검사를 받을 때도 조남관 변호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가 참 무섭다라는 말이 많아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시기에 대검 차장검사로 직무 대행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김호중 씨를 마치 수행이라도 하듯 바로 뒤에서 함께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바로 뒤에서 동행을 했던 겁니다. 변호사가 누구든 변호할 수 있지만 검찰 2인자까지 지낸 사람은 몸가짐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배 검사들과 국민들의 눈에 이 사건을 과연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었던 사람이라면 김호중 씨의 이런 증거인멸, 운전자 바꿔치기, 사법방해 종합세트 같은 일을 벌였던 사건을 꼭 맡았어야 하냐?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기사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영상의 댓글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저렇게까지 김호중을 꼭 두둔하는 사건을 맡았어야 하냐?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는 김호중 씨입니다. 10일간의 유치장에서의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다고 해서요.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한 달, 두 달, 세 달, 조남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쓰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결코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요. 오히려 김호중 씨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을 때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호중 씨는 어떻습니까? 결국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도소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깜빵이라고 하죠. 각자 방 안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구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치소에 들어간 김호중 씨가 어떤 형을 받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사에서는 최소 5년형의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호중 씨와 함께 구속 조치가 되는 대표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부장들 이들이 죄를 덮었을 경우 김호중 씨가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건 구치소까지 가게 되는 김호중 씨는요,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최대 15년형까지 내다보는 변호 법조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은요, 지금 위약금을 대신 내주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에 대한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마 면회를 가려고 하는 팬들도 굉장히 차후에 빗발칠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김호중 씨가 구치소로 이동한다라고 하니 결국 구치소를 찾아낸 팬들이 면회까지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면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구치소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태까지 온 김호중 씨가 끝끝내 지키려고 했던 건 결국 돈이 아니었나. 왜냐면 공연을 강행했던 이유가요. 1회 출연에만 약 8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다. 김호중 정도라면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행사만 가도 한 번 노래하면 3,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30군데 뛰면 그 돈만 9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사가 김호중 씨를 꼭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사실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뒤로 공연이 6번이 남았지 않냐. 그 공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 공연 한 번에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6번이면 42억에서 48억 원의 돈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거기에 차후 행사를 뛰게 되면은 한 달에 30군데를 뛰면 9억. 1년 동안 30군데를 뛰어도 9억 원의 돈을 법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최소 50억에서 60억 정도의 돈을 더 벌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에 대한 이 비판은 끊임없습니다. 입에 휴지까지 넣고 상대방을 괴롭혔다라는 김호중 씨의 학창 시절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팔을 발로 차였고 또 한 명은 주먹으로 배를 가격당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채널 A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한 명은 숨을 못 쉬고 팔을 맞았던 친구는 울었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체격이 뭐 한 180 정도, 덩치도 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덩치가 있는 그 친구들 입에도 입안에 휴지를 넣고 주먹으로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 이빨이 나가니까 입안에 휴지를 채워넣고 주먹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김호중 씨가 바로 10,000원만 가져오라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바로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심각하게 행동했는지를 이 채널 A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숨도 쉬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팬들은 뭐라고 하냐? 여전히 삐뚤어진 팬심이에요. 아니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삐뚤어진 팬심이 김호중 씨의 이 여론을 더욱더 최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고, 김호중 씨는 이제 구속이 확정됐고 징역형 최대 15년형까지 왔다 갔다 결정나게 생긴 아주 풍전등화의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김호중 씨 스스로의 선택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삐뚤어진 팬클럽의 팬심이 지금 이런 괴물 같은 사태를 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주 뺑소니 김호중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이 확정됐다. 구질구질한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박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어떤 이 시청자분들 중에 김호중 씨의 팬인 것 같아요. 소씨는 좋겠다. 호중님이 구속돼서 유튜브로 돈 많이 벌지 않냐. 자, 물론 유튜버들은요 100% 광고 수익을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예인은요, 방송인은요, 방송 PD는요, 방송국은요, 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있고, 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고, 왜 저와 같은 공익성을 위한 유튜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물론 가짜뉴스와 선을 넘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채널들은 문제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팩트는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음주병 손이를 하여서 결국 증거인멸까지 하려다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왜 마지막 자존심까지 김호중 씨는 박살났어야 할까요? 김호중 씨는 이제 24일을 기점으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